안녕하세요. 제가 코스피 온라인을 시작하고 나서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게임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바람의 나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바람의 나라가 그 모바일로 서버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로그인 대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뒤에 이 사진 그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 컴퓨터가 이제 초창기 나올 때여가지고 막 까는데 막 3시간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제 첫 여자친구가 바람의 나라에서 만난, 제가 그 다람쥐 잡으니까 옆에서 응원해주고 막 무기 막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레벨 20이 차면은 아마 그게 유료였나? 그래서 그만둬야 됐어요. 그래서 레벨이 이제 19때까지는 이제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제가 20이 되니까 나는 이제 떠나야 돼 하면서 서로 울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 템을 막 교환하고, 그러고 저는 이제 접속 종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 NRDO를 보면서 게임 생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 NRDO라는 것은 신약 후보 물질을 일단 LI를 먼저 합니다. LI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임상을 몇 번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애로 하는 사업이고요. HM 이뮤노믹도 이걸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LSK 글로벌도 NRDO 사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 리서치,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지 않겠다. 우리는 LI를 한 다음에 디벨롭먼트, 즉 임상을 해가지고 후딱후딱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상업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이걸 보면서 메이플 스토리의 옛날에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여러 그 게임들이 있죠. 그 템이 있으면은 그걸 강화할 수 있습니다. 뭐 주문서 같은 거, 뭐 확률 10%짜리 그거 사가지고 바르면은 막 가끔씩 막 터지잖아요. 템이 터지면은 이제 어디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게임 속에서 하는데, 요 이제 그 분들은 현실에서 그것도 그 몇천억씩 들이는 그 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노가다 목장갑 우리가 몇 개 사가지고 10% 주문서를 발라가지고 성공하면은 더 비싸게 팔아먹듯이, 이분들도 이제 신약을 하나 사가지고 몇 개 사겠죠, 파이프라인. 그런 다음에 이제 주문서를 발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을 해가지고 1상, 2상 해서 성공하면은 이제 가격이 뻥튀기가 되죠. 막 몇 배, 몇십 배가 뜨니까 또 그거 팔고, 그 다음에 또 돈 번 걸로 또 노가다 목장갑 사듯이 또 몇 개 파이프라인 사가지고 또 임상 현질 해가지고 가끔씩 몇 개는 뻥뻥 터져가지고 어디가 없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성공한 게 전부 다 커버를 치고 약간 그런 비즈니스죠. 근데 게임은 이제 게임일 뿐인데, 이거는 현실이니까 못 바꾸죠. 망하면은 그냥 후딱 망해버리는 거고, 성공하면은 또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거고, 인생은 이제 실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동안 너무 하드하게만 해서 좀 가볍게도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제업계는 이제 킥킬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없애자. 이 킬이라는 게 뭐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런을 시키고서 이제 킬을 하면은 종료를 하는 거죠. 킬이 뭐 죽이다라는 뜻이라고 봐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로 보면은 실행 중인 거, 이제 런 하던 거 그냥 빨리 킬해버리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고 또 킬해버리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요즘에는 드문 게 아닙니다. 되게 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 회사들, 그 프로그램 회사들은 막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파이프라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다 실행을 해봅니다. 다 이제 마켓에서 테스트를 해보고서 안 되는 것들 빨리 킬해버리고 다 킬해버리고 잘 되는 것들만 계속 또 뻗어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어느 그 세미나 가서 봤는데, 그 배틀그라운드 지금 이사인데 제가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제 그때 재산 뭐 몇천억 벌었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뭐 하루에 뭐 몇십 개씩이라도 다 준비를 시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다 킬해버리고 잘 되는 것만 계속해서 끌고 가고, 제약도 이제 뭐 그렇게 한다, 미국 제약업계에서. 그리고 제가 요즘 룬샷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례가 여기 보이는 머크사에서 개발한 메바코입니다. 이 메바코는 콜레스테롤을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시켜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뇌졸중, 신장마비 같은 성인병을 주범이 이제 콜레스테롤, 우리가 콜레스테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이거를 지금 시판이 됐죠. 1987년.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전임상에서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그 출시가 안 될 뻔했습니다. 그 사례가 뭐였냐면은, 이게 전임상 할 때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뭐 마우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강아지, 개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인원도 하고,
하는데 이제 쥐의 혈액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LDL이라는 게 있고 HDL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가끔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거는 LDL입니다. 그래서 LDL이 안 좋은 건데 이게 마우스한테 실험을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뭐 이제 전임상 한다면 마우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효과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망했구나. 그래서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왜 실패했는지를 계속해서 탐구를 하던 과학자가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쥐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만 있었고 LDL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섬 심장질환 이런 거 일으키는 게 LDL인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쥐한테는. 나중에 꼬꼬덱하는 닭한테 해봤더니 이 닭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LDL이랑 HDL 둘 다 닭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그래서 닭의 몸에서 계란이 뿅 하고 나오는데 닭에도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을까 해가지고 닭에게 주사를 한번 놔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거 됐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시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머크사는 지금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쥐는 인간이랑 다르게 HDL밖에 없었다. 인간이랑 비슷한 거는 닭이었다는 거죠. 인간이랑 닭 모두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 HDL, LDL 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마터면은 이제 그냥 사라질 뻔했던 신약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결실은 머크사가 맺었는데 그 전에 뭐 다른 기업, 다른 연구소 그런 데서 다 연구가 됐었습니다. 첫 시작은 이제 머크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가능성을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이제 후딱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기사 한 번만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제 항서제약은 중국에서 이미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이미 여기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으니까, 중국도 해외니까 아파티닙은 이미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아직 시판 허가가 받지 않은 HLB의 리보세라닙은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통계랑 뭐 명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통계는 이제 앞으로 주식 분석이랑 그런 것들에도 응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통계라는 게 영어로 스태티스틱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스테이터스가 앞에 어원인데 국가의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막 세금을 징수하고 막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인구조사. 그럴 때 통계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때 인구조사 해가지고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아스카 시대에 이렇게 농 같은 거 면적과 인구 조사를 딱 연결시켜가지고 또 우리 국가에는 뭐 논당 뭐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 뭐 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발전해서 뭐 지금 이제 베이즈 이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인상 실험을 하는 그런 검증하고 P-밸류 값 구해보고 이게 인상적으로 유의미한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런데 다 통계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즈 통계가 기존의 추측 통계랑 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베이즈 통계도 추측 통계로 넣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좀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베이즈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원래가 이제 우리가 표본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우리가의 목표였는데, 모수는 변하지 않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다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베이즈 통계학에서는 모수 자체가 확률 분포다, 막 이런 식으로 모수 자체가 계속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근데 뭐 각 사례마다 잘 맞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주사위 던지는 것은 뭐 6분의 1, 뭐 빈도주의 그런 게 고전 통계학이 더 잘 맞겠지만은,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베이즈 통계학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살아있는 뭐 유기체 같다,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변화하면서 주식시장의 트렌드도 계속해서 바뀌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PBR, 퍼 이런 저평가, 뭐 성장주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뭐 드림주, 그러니까 꿈을 가지는 PDR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은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베이즈 통계처럼 이제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모수 자체가 변하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방송을 키고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괜찮겠네요. 그래서 뭐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든 생각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벼운 이야기는 아주 가끔 키는 라이브 방송에서 몰아서 하고,
그다음에 초심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 유튜브에서는 이제 자료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